부분들은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생현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자료를 발표한 게 운영 현황이 네. 어딘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몇 쪽인지 써있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 마지막 자료에서 한 서너 번째 내용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설비 운영 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기업종 관리 현황이 있어요. 앞에는 규제 현황이고 뒤에는 관리 현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보면 그 영웅 그 1, 2 발전소를 말하는 것 같은데 하고 또 영웅 3, 또 6 그리고 A 발전, B 발전, C4 이렇게 해갖고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기 있어요, 저기 지금 저기 네네. 저 화면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황산화물도 있고 질소산화물도 있고 먼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쪽을 한번 봐주세요. 네. 거기 보면은 앞에서 규제 현황이 영웅 1, 2 발전소가 황산화물이 40, 그 다음에 23, 100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쪽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황산화물에 배출 허용 기준은 파란색으로 돼 있고 평균 배출은 녹색으로 돼 있고 그러면서 아까 설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 허용 기준보다 그 평균 배출량이 이제 적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수치를 비교해 보면 앞에의 규제 현황이 지금 규제가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웅 1, 2가 40, 그리고 3, 6이 23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A 발전, B 발전, C4는 좀 수치가 높잖아요. 규제치가 다릅니다. 저희는 소득권이 있기 때문에 소득권 총량제에서 규제를 좀 강화했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 낮습니다. 제 질문은 왜 이렇게 기준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뭔가라는 게 제 질문인데 지금 이렇게 지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요? 여기는 발전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저희는 수도권이 있는 발전소는 인구 밀집 지역이 높기 때문에 규제를 좀 강화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저기 환경부 대기 관리과장입니다. 네. 제가 무슨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수도권 관리 분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총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량제 같은 경우는 첫 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전년도 배출 실적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도는 그 최저 방지 기술이라고 해서요. 최신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전사적으로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써 있는 황산화물의 이제 45, 25 이거는 그 총량제에 따른 그 최저 방지 기술을 지금 명시를 한 거고요. 나머지 지금 A 발전, C 발전 이거는 그 수도권 이외에 발전사에서의 그 배출 허용 기준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공기는 흐르고 있고 섞이는 건데 이거를 수도권은 이제 기준치가 더 타이트하고 뭐 예를 들면 A 발전, B 발전, C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수도권 아니라면 그거는 좀 더 덜 타이트한 그런 지금 수치잖아요. 그렇잖아요. 100이나 180은 40보다는 기준치가 숫자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규제가 더 완화되는 거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동물이 섞이는데. 그러면 이 규제치를 정하는 기준은 또 뭐예요? 예, 저희가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건 5년마다 저희가 이제 규제를 배출용 기준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너무 디테일하게는 가고 싶지 않고요. 그 이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창현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저감 대책을 통해서 목표치를 정해갖고 하겠다는 게 여기 사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게 몇 쪽에 있던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까 PM10이나 PM2.5를 언급하면서 실제로 이것들에 대한 배출 농도라든지 배출 양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보다 30%더 감소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그냥 너무 러프하게 그런 식으로 단축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이 어떤 방법을 써갖고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정한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하고 사실 WHO 기준하고 기준이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역에 따라 또 기준이 다르고 또 배출하는 화합물이 물을 배출하는 곳이냐에 따라서 또 기준이 다르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게 전체적인 픽처를 놓고 어디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 자리가 또 우리 정부가 좀 하지만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아마 김성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기자분들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마다 환경 기준이 틀리고 또 과거에 의 환경 기준이 좀 느슨할 때 지었는 이 스판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과 환경 기준이 좀 좋았을 때 만들었는 이 기준이 또 틀리기 때문에 영역이 다른가하고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혹시 직무대행 말고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 파트에 하시는 분께서 전문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기술 전문께서.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 농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제곱미터당 이게 농도인데, 요거는 초기에 발전소를 건설할 때 환경영향 평가 회비로 환경보호 할 때 이게 정해집니다. 여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총량 규제라는 것이 162 때 70mg, 70mg, 70ppm, 70ppm, 30mg으로 삭스, 낙스, 먼지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총량 규제라고 보니까 3, 4, 5개월 때는 그 70, 70, 30 내에서 나눠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40 얼마 되고 20 얼마 되고 그러잖아요. 그 합치면은 70 미칩니다. 그러지만은 3, 4, 5의 환경영향 평가할 때 더 규제를 강화해서 몇 프로 더 낮추겠다 이렇게 했고, 이걸 다 6개월까지 합치면은 전체 입방당 먼지 입방당은 70, 70, 30 이하에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청에서도 저거 계속 감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호기를 추가로 환경을 먼지를 미세먼지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거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면으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대행께서 말씀한 전반적인 거고, 저희들이 2022년까지 수천억을 투입을 하는데 3,000포, 5, 6포리 같은 게 탐지 탈환이 없습니다. 자, 밑에 3,000포는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00억을 들여가지고 2020년까지 그걸 완료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일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주면은 산업부에서 환경부에서 방향을 잡은 미세먼지 감축 원래 목표치보다도 우리가 더 한다는 걸 쭉 수치와 투자비 이렇게 그걸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의원님, 예, 강병원 의원님 진행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우리 미세먼지 심각해서 환경부가 이 공용도시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을 했잖아요, 몇 차례.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게 공공만 차량 이부제를 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간까지 동참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 대중교통 무료이용까지도 덧붙여서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논란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뭐 절반이 넘고 그러는데 뭐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건 또 논쟁적으로 흐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고농도 시에 상황이 심각할 때 비상조치가 뭘 할 거냐의 문제인 거고, 중국에서는 우리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해가야 될 한중간의 정상 의제로 삼아서 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비상 저감 조치 시에 우리 영흥 발전소 혹은 이 석탄 발전소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비상저감 조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가 정체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미세먼지 같은 것이 쉽게 이 기류의 흐름으로 나가지 않고 정체됨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상 시기에 영용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일단 요걸 한번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계속 이해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전체적인 생각을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전력량을 생산하는 양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양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 단독 발전회사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러 발전회사가 같이 고민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제가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산자부에서 제가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그 작년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노후 석탄 화력 발전을 6월 한 달 셧다운 하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국가가 계획을 가지고 같이 준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비상시에 정말 뭐 공공도 다 세우고 민간도 세웠어요. 너무 심각해서 민간가 세웠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때 석탄 화력 발전도 심각한 상황에 맞춰서 정말 하루 만에 준비해가지고 몇 개라도 석탄 화력 발전 셧다운 해가지고 이 비상 시기에 고농도를 그나마 우리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산자부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노후 석탄에 대해서 6월달에 한 달 동안 가동을 안 하는 걸 이미 시행을 했었고, 작년에. 그렇죠. 작년 말에 12월 29일 날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발표할 때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반영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도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앞으로는 보통 석탄 발전소들이 설계 수명은 30년이지만 보통 경제적 수명들에서 한 40년 이상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30년 이상 운전하게 된 석탄 발전소는 예외 없이 봄철에 6월달이 아니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 조치가 일단 시행될 거고요. 금년에는 그 대상이 되는 게 5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0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게 한 22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석탄 발전기가 6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봄철 미세먼지가 많은 4개월 동안은 가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속을 했던 게 뭐냐면은 석탄 발전 상한 제약이라고 해서 이거야말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돼서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하고 경보가 발령이 된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석탄 발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그 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환경부와 산업부가 TF를 구성해서 지금 7일달부터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곧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이고 그 마련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지금 이 존경하는 신창희 의원님뿐만 아니라 대당의 송옥주 의원님께서도 미세먼지 특별법을 저도 내놨고 거기에 보면은 이 비상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상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이 민간 차량까지 강제 이부제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 산자부하고 환경부가 또 논의를 해서 이 석탄 화력 발전소들도 그 비상시에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된다 그러면은 뭐 중국발이야 우리 중장기적으로 풀어가는 문제인 것이고 이 고농도시 비상 상황 시에는 이 전 차량 이부제와 석탄 화력 발전을 줄여서 자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더 배가 될 수 있겠네요, 효과가.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송 대행님 발표하신 거에 보면은 이 코엘 미세먼지 대책 이행을 보면은 좀 협약한 것보다 훨씬 더 다운시키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 협약은 25%인데 자체 목표로 33%를 단축하시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은 그 환경설비 투자비가 1조 4천억을 잡으셨어요. 운영비도 640억을 연간 잡아놓으셨고 이 25% 감축 목표를 33%까지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 투자의 문제인 것인지 투자를 더하면 50%까지 감축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무슨 제한이 있는 것인지 투자를 더하면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투자비의 문제라 그러면 국가적으로 뭔가 새로운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무슨 뭐 기계설비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라 그러면 또 다른 문제인 거고요. 이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렇게 더 감축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네, 첫째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저희들이 목표를 협약보다 좀 높게 잡은 것은 스트레치 골입니다. 저희들이 의지입니다. 의지.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인 부분하고 투자 비용하고 이게 양립이 돼야 됩니다. 기술도 따라가야 되고 투자비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자체적인 수준 목표를 좀 더 저희 의지를 담아서 좀 더 강한 목표를 잡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 기술적으로 따라오는 부분하고 투자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좀 더 크게 잡고 한일의 경우 기술적으로 실현 과정에서 조금 어긋나더라도 정부가 협약한 부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좀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를 이루는데 지금도 벌써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보다는 저희가 환경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순수하게 좀 받아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별 희대원님. 네, 김병욱입니다. 저는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미세먼지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신청해서 활동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내에 있어서의 미세먼지를 이제 미시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의 원인은 결국에 대교염과 화력발전소가 큰 원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그 염발전소가 수도권 전력의 23%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오늘 처음 알았고 우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부정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이게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와 기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에 대해서는 한편의 미안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강병을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탈질 설비나 타랑 설비, 전기 집중기의 이런 환경 설비에 오염 제거율이 93%, 98%, 90몇 프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워낙 발전량이 많다 보니까 1~2%라도 제대로 타락이나 탈질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오염 물질의 양은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인지 또 투자에 따른 자금의 문제인지 다양한 원인은 있겠지만 이런 95%, 98% 우리가 타랑 탈취를 하기 때문에 화력 발전을 하더라도 대기오염에 영향을 덜 미친다. 이런 자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 단 0.1%라도 이런 타랑 탈취가 안 됐을 때 그 물질의 영향력은 우리 대기오염에 있어서 엄청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완벽하게 타랑 탈취이 되게끔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오기 전에 좀 알아보니까 이제 우리 영흥발전소가 화력발전소를 위주로 하고 게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을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신정부가 추구하는 에너지 정책과 아주 부합하는 그런 발전소인데 이 풍력 발전소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실제 가동률은 반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화력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결합해서 새로운 모델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운영은 풍력은 반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어떻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전시행정, 다시 말해서 화력발전소의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끼워 넣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줄어들고 기존의 화력발전소는 계속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의 하나인 풍력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송전 길이가 길어지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물론 영흥발전소도 수도권 내에 있죠. 영흥발전소 말고 좀 더 수도권에 서울과 경기도에 근접한 이런 그 소규모, 소위 말해서 로컬 발전소를 건립을 해서 송전이 길어짐에 따른 그 낭비도 줄이고 따라 그리고 어차피 수도권의 주민과 친밀감 이게 다가서려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공급할 수밖에 없으니까 로컬형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를 작은 규모로 여러 군데 건립을 하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지향해야 될 에너지 단지 모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풍력 발전기를 저희 1단계를 건설할 때 FS 할 때는 이용률이 22에서 한 23% 정도로 계산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운영하면서 작년에 이용률이 한 13, 14 정도 나왔을 거예요. 저희들이 예측한 것만큼 못 따랐습니다. 근데 이게 풍력 발전기엔 이용률과 가동률이 있습니다. 가동률은 설비는 정상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바람이 적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는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 가동률은 저희들 국산 풍력이라서 굉장히 연료를 많이 했는데 가동률은 95%씩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FS 모델을 돌릴 때만큼은 따르지 못하는 게 좀 저희들 실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의 힘으로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좀 연구 모델링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후회를 좀 합니다만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그게 한계였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해상 위에 윈드팜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탐나 해상 풍력은 지금 작년 9월달에 그거는 충분히 이용률이 나옵니다. 가동률이 95% 나오니까 설비로서는 갖춰졌는데 그때 바람이 좀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은 수요지 근처에 있는 발전소, 그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얘기를 좀 많이들 하는데 저희들도 지난해 그 창원에 부산의 엔지니어링에 마이크로 그리드 설비를 투자를 좀 했습니다. 태양광 이런 걸 통해서 철두보를 좀 깎아주고 수요지 부분에서 진정 주는 부분은 저희도 뭐 공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수요 중심지의 그런 발전을 하기 위해서 부단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네, 저희들이 또 기상청 방문이 있기 때문에 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이후에 저희들이 거기 방문해야 될 건데 시간상 풍력발전소 이런 게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시사위원, 존경하는 시사위원을 지휘해 주시면 제가 아까 얘기한 PM10하고 PM2.5 측정 결과 좀 가져오세요. 두 번째 그 가져오는 동안에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중간 부분 쭉 내려오면 삼천포 5,6호기 네네. 탈황 탈진선 이제 신규 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예. 5,6호기 그 중국년도가 언제예요? 98년. 98년. 네? 98년. 1998년. 네, 그렇습니다. 20년 전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탈원 탈질 설비도 없이 지금 발전소를 가동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그 5, 6폭이 배출효용 기준이 얼마예요? 탈원, 황산화물하고 질산화물. 25. 황산화물이 얼마? 3.5. 140. 황산화물이 예. 지금 나오는 게 얼마예요? 지금 보강에서 한 40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45. 40 나온다고? 질소산화물은 얼마예요, 기준이? 140입니다. 질소, 황 다 14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질소는 지금 얼마나? 질소 지금 50에서 60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탈원 탈지를 왜 돈 들여서 설계를 합니까? 이렇게 기준치에 이하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 145기가 그렇고요. 잠깐만. 예. 과장 얘기해. 황산화물은 기준이 이제 100이고요. 질산화물은 140이고. 저 우리 남동발전에서 기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예? 보기수가 좀 많아서. 이래가지고 관리되고 있어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자료도 안 내놓고 물어봐도 대답도 정확하게 못하고.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1차로 나오는 것보다 2차 생성 물질이 더 많잖아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에서 결합해가지고 초미세먼지 만들어진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얼마 배출하는지 배출 허용 기준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뭘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 화면을 좀 넘어갑시다. 좀 넘어가세요. 저 환경설비 운영 현황에 환경설비 최저 운영. 저기 A발전이 어디예요? A발전이 어디냐고요? 당진화력. B발전은? 고령화력. 네, 고령은 내일 가니까 다시 물어보고. C, 산은 어디에? C는 인천 지역에 있는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인천에 있어요? 아니면 당진에 있어요? 인천에 있는 현대제철이에요? 예. 다음 대기환경관리 현황 슬라이드. 여기 보면 황산화물 1, 2호기 이게 이제 영웅발전소 얘기했던 합시다. 1, 2호기 황산화물 배출 농도가 3, 4, 5, 6호기 배출 기준을 초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질소산화물도 마찬가지. 3, 4, 5, 6호기의 배출 허용 기준보다 높게 나와요. 이거 언제 개선해요? 계획 준비하고 2020년까지 1호기를 환경설비를 추가 개선할 것입니다. 2020년이요? 2년 후에는 개선된다는 거예요? 네.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삼천포 발전소 1, 2호기 같은 경우는 내년에 폐쇄하잖아요. 가동 연한이 다 폐쇄. 예? 2017. 그럼 내년 아닙니까? 네. 내년 폐쇄하잖아요. 네. 여기 영흥 1, 2호기도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까 그 산업부에서 이미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폐쇄하는 것보다는 탈원 단류 설비를 좀 강화해가지고서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예. 지금 보니까 2004년에 준공했거든요. 이 영웅 1, 2호기는 이제 1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4년 쓰고서 폐쇄하기는 아깝죠. 공감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2019년에는 3, 4, 5, 6호기 기준치 다 맞출 수 있다고 지금 확실하게 장담하시는 거죠? 2019년이 아니고 2019년이라고 했어요. 2019년은 1년 폐쇄고 2020년까지 말에 2020년까지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초미세먼지 측정 결과 달라고 그랬는데 아예 초미세먼지는 측정도 안 하는 겁니까? 초미세먼지는 측정은 PM10까지는 측정되어 나온 것이 지금 현재 상태고 PM2.5는 지금 실제로 측정 설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기 중에 나와 있는 측정 설비는 저희들이 하는 거라 환경관리청에서 우리가 전부 다 취합되기는 거의 받아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발전소에 나가는 거는 그게 지금 그 배출 그 양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 초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이 없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PM10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은 있습니까? 지금 나가 제시한 것이 PM10에 가지고입니다. SSD가 총먼지 말고도 PM10도 배출 허용 기준이 있어요. 파티들은 PM10 저희들이 제시하겠습니다. 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영흥발전소에서는 초미세먼지 PM2.5는 배출하는 게 하나도 없나요? 저희들 대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측정을 PM2.5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자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걸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PM2.5 측정 결과를 좀 달라니까 왜 안 주고 말로만 하세요? 저 기원 시장입니다.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 저 기원 시장입니다. 저희들이 그 최근에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영화를 우리 공간 옥상에 그 PM 2.5까지 측정할 수 있는 대치기를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그 대대 취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교훈을 드리지 못한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가 취득되는 대로 저희 취합을 해가지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 특위가 초미세먼지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어서 달라고 하니까 자료도 준 자료에도 초미세먼지 측정한다고 하면서 자료를 안 내놓는 것은 나는 참 납득이 안 돼요. 위원님께서 좀 양지해 주신다 그러면요. 그 첫 번째 페이지 그 표, 그 제가 하단에 보면 지금 PM10으로 측정한 거를 이제 문헌적으로 2.5로 환산하는 환산식이 있습니다. 그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PM2.5로 환산해가지고 자료 제시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기에서 그 나중에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1월 15일, 17일, 18일 3일간 서울시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했습니다. 비상조치로. 존경하는 우리 강병원 의원도 아까 지금 질문하셨는데 그 1월 15일, 17일, 18일에 우리 영흥발전소에서 뭘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수도권에 있는 발전소가 여기 영하를 본부하고 저기 분당에 있는 분당 저희들 복합이라는 데입니다. 그 환경부 시청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부재를 시행을 했습니다. 바로 그저 전 직원들한테 문자로 바로 체크하고요. 죄송합니다. 뭘 했다고요? 차량 2부제? 예, 차량 2부제. 발전소에 뭘 했냐고요? 발전소에서는 저희들이 뭐 아까 우리 직무대행도 말씀하셨지만은 발전소 출력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산업부랑 협의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침 받은 수준에 그렇게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자부 국장님이나 우리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이나 같이 이건 좀 고민합시다. 뭐냐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해안 지역에 있는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들이 바람이 서풍이 불면은 서울에 오니까는 갑자기 그 이제 대기 오염이 심화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게 이미 상식이잖아요. 서울에 불어오는 대기 오염 물질 중에 몇 퍼센트가 중국 거고 몇 퍼센트가 영흥발전소 건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대비는 해야죠. 아니 서울시에서는 차량 2부제를 왜 합니까? 서울시 안에서 미세먼지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게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2부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전국적으로는 석탄 발전소가 제일 많아요. 미세먼지 오염 기여도가. 그러면 1월 15일, 17일, 18일 같은 미세먼지 기상이 걸렸을 때 아니 영흥발전소의 직원 차량 2부제가 이게 초점이 아니잖아요. 이 발전소를 작년 6월 달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셧다운 한 것처럼 셧다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게 비상조치 아닌가요? 제가 와서 보고 느끼는 것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을 서울시만의 문제로 너무 안일하게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발전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기여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지혜를 짜내야지 왜 남일처럼 봅니까? 이사님. 네, 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의 신변 의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비상저감 조치가 있고 나서 환경부 차관 주제로 경기도 부지사, 인천시 부시장, 그다음에 서울시 부시장에게 4자간의 비상저감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 비상저감 조치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걸 저희도 알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한 테이프를 3개 시도랑 환경부가 지금 구성해서 아까 산자국장님 말씀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또는 지자체하고 협력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네, 됐습니다. 그 논의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대책이 뭐가 있었는지 알아보는데 환경부 신근우 과장님 예.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좀 전에 신창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각 발전하는 기관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게 초미세먼지를 송옥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높은 자리에서 측정이 잘 안 되는 데서 초미세먼지를 잡는다는 이런 건 하지 말고요.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발로 계속될 겁니다. 여기만 뜨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갈 건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것을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구별이 안 되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신 충분히 말씀이시고요. 현재 불통에서 미세먼지 PM 2.5와 PM10 측정은 기술상 좀 불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약간 정확도가 좀 부정확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technic적으로는 좀 힘들다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TSP라고 해서 총 오염면지만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PM10이나 PM2.5로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사이즈로 이렇게 좀 예, 그래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구별을 해서 좀 측정을 해서 국민들의 좀 알 거리를 알려주셔야 되고 최소한 차량 이부제가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과 관련된 미세먼지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의원님들 직접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들어올 때 여기 지역 주민들이 비상먼지로 인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낙동발전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답변을 하시고 저희들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웅발전본부장입니다. 지난 민원주 발생 경위와 11월 14일 날 주위에 회천장 주위에 석탄재가 비산댐으로 인해서 발생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12월 11일 날 재비산되는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까지 진전이 됐습니다. 농성은 현재 12월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1차적으로 주민농상이 폐천장 비산먼지 방지 대책 수립, 두 번째가 저탄장 옥내화 조기 시행, 세 번째가 소음 등 주민 불편 사항 해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외일리 주민 이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 12일 날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 1월 21일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 협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비산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긴급 조치 사항으로서 비산 방지망을 포설을 완료를 했고
매립해 재활용을 중단했습니다. 추가 조치 계획으로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도 진행구역, 매립 및 재활용구역, 조기 매립 예정구역 등을 정해서 향후에 해처리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방안을 확정을 하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저탄장의 비산 방지 대책은 석탄 비산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옥내 저탄장을 국내외 이렇게 선행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최단 기간에 설치를 하는데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1단계는 2001년도 12월달, 2단계는 2023년도 6월, 그리고 3단계 마지막은 2024년도 12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된 게 있고요. 그럼 그런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탄장의 비산 방지 대책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서 방풍림에다가 방진망을 추가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탄장 살수 설비를 지능형 살수 설비로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시할 수 있는 부분도 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갖고 우리 발전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다음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첨단 소음 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측정한 소음에 따르면은 생활 규제 소음에는 다 이렇게 내에 있지만은 주민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개선 사항을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파수 상소형 소음 방지 설비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오토기에 올 6월 달까지 설치가 되면은 아마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소음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는 그런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까지만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고요. 남동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준비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의 불가능과 환경들도 깊이 있게 생각하시게 해주시고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마치고 여기에 가서 현장을 간단하지만 현황을 파악하고 다시 이상성을 가져가